안녕하세요. C화학원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춘호 강사입니다. 오늘은 에어포스의 그 리얼라이먼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문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옮겨보실게요. 자, 미국의 이제 공군이 에어포스가 그 리얼라인을 미래에 대비해서 리얼라이먼트를 한다고 하는 계획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. 정리 이제 해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같이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 보시죠. 공군. 공군은 향후 경쟁력 그리고 대비 태세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 리얼라인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유사 어휘들, 좀 혼동을 많이 하시는 어휘들 정리를 해보죠. 개혁 있죠? 그 다음에 방금 개편이라고 리얼라이먼트를 했는데, 이 리셔플도 그 개편이라고 씁니다. 다만, 용례가 좀 차이가 있어요. 이 리셔플은 카드 섞듯이, 셔플이 원래 그런 의미죠. 그래서, 인력, 여러 이제, 직위들이 다른 인력이 있다거나, 그랬을 때, 그런 이 인력 구조조정 측면에 그런 개편을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. 이 리셔플이란 말은. 그 외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리얼라인을 쓰시면 제일 무난하게 거의 다 맞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personnel reshuffle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, 그 다음에 반란이죠. 지금 최근에 또 추가로 첨언을 한 가지 하면 내란 문제가 지금 어, 계엄 사태 이후에 초미의 관심사잖아요. 이거는 반란이고, 그걸 국내에서 내국인이 주체가 돼서 일으키게 되면 내란이라고 해서 insurrection이라고 그것도 해주셔야 됩니다. 구분해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건물 쪽에 증개축인데, 이게 묘사로서는 혁신처럼 쓰입니다. renovation, 그 다음 혁명, 쇄신, 그리고 변혁, 그, 이렇게 각각 정리를 해주시고, 자, 밑에 보시죠. 얼라인하고 aligned with가 있고 allied with가 있어요. 이것도 좀 헷갈리게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은데 지금 align은 realign 할 때 그 align이죠. 그 이 align이라는 건 뭔가 잘 맞춘다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죠. 가지런하게. 그래서 이게 음, 어떤 정치적으로 쓰일 때는 aligned with 누구 그러면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동조라고 하고요. 이 allied는 동맹을 뜻하죠. 군사 조약을 맺어서 유사시에 무력으로 도움을 주는. 그래서 이 각각 이 형태가 동조 이쪽은 alignment 이렇게 하고요. 자, 이쪽은 동맹 alliance 명사 형태도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state aligned라는 걸로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state 내진 government aligned media 이런 식으로 쓰여가지고 정부와 아주 밀접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그 단체, 언론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. 그래서 관변이라고 하죠. 관변. State aligned 이렇게 해서 관변 언론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. 자, 이제 태세가 있잖아요. readiness라고 군사 쪽에서. 태세라는 말이 이 최근 다른 수업에서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하면서 재집권을 하게 되면서 태세를 그 이전과는 다르게 바꾼다. 그래가지고 태세 전환이라는 말도 나왔어요. 이럴 때 태세는 마찬가지로 군사 쪽뿐만 아니라 똑같이 Trump's readiness 이런 말을 쓰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쓸 수 있다는 거 비군사 맥락에서도요. 자, 2024년 9월 9일 이제 발행 일자가 되겠고 어, 게재 일자, 그 다음에 공군성 장관 공보실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구체적으로 버지니아주 알링턴주에 있는 공군 보도국발 소식입니다. 뉴스 서비스의 준말입니다. 자, 이 AFN은 American Forces Network라고 해가지고 미군 방송 망 정체를 얘기하는 거고요. 이 NS 뉴스 서비스하고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 이 PR은 Public Relations 너무 유명한 홍보죠. 이 공보가 있고 홍보가 있죠. 예를 들어 장교도 공보 장교가 따로 있고 홍보 장교가 있고 그래요. 반드시 구분해 주시면서 자, 이
공군은 주요 그 사령부들을 그 조직하고 있는데 매스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들을 제도적 그 사령부로 그 조직하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공군병과 공군 구성군 그 사령부에 대한 조직, 그 훈련 및 그 장비 제공을 담당하게 할 것이고 이들 구성군 사령부는 통합전투사령부의 그 책임 구역 내 전쟁 수행을 위해서 공군 장병들을 준비하는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. 자, 이 컴배턴트 하면은 이제 전투사령부죠, 그대로. 그런데 이제 미국에 저렇게 해가지고 combatant command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unified라고 적혀 있죠. 이렇게 해서 넓은 권역으로 세 개를 몇 개로 지금 나눠서 사령부를 통합적으로 각 지역 그 번역별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combatant만 나와도 그 미군 같은 경우 적에 원래 있는 거라 통합전투사령부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빼고 그냥 통합사령부라고 하는 것도 뭐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. 통합전투사령부. 자, 그렇게 해서,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미군 관련해서 combatant commander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면 직역하면은 뭐 전투 사령관 이렇게 되죠.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어떤 사령관이 있는데 그냥 전투를 담당하는 건가 보다.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러게 아니라 미군에서는 약간 고유명사식으로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저 특수한 통합사령부라는 곳을 운영하는 책임을 지는 총괄하는 그런 사령관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니파이드 통합이라는 말이 유의미하죠. 자, 그 다음에요. 이 서비스는 각군 아니면 전군을 나타내는데 지금 여기서는 각군으로서의 공군의 그 대명사처럼 쓰인 겁니다. 서비스. 이와 함께 꼭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브랜치는 병과 포병이라든가 기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 병과 내지는 각군을 나타냅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fight가 전쟁을 수행하는 거죠. 그래서 fight war 이렇게 fight를 동사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. 이것도 좋지만 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전쟁 수행을 뜻할 때 prosecution of war 이렇게 그 표현을 또 미군이 많이 씁니다. 그런데 이 prosecution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기소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. 그래서 prosecute war crimes 그렇게 되면 전쟁 범죄, 전범 기소라는 의미로도 실제로 쓰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전쟁 수행이라는 의미도 되면서 기소라는 의미도 되는 prosecution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그 area는 이렇게 AOR이라고 이제 약자로도 많이 쓰는 작전 그 구역을 얘기하는데,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이죠. 스페이스의 개념인데, 지금 이 area가 이런 문구의 조합을 모르면 지금 그냥 어떤 분야나 영역 이런 의미로도 쓰죠. 원어민들도.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, 정식으로 이제 분야와 영역을 나타낼 때 군사, 비군사 막론하고 분야, realm, 그다음에 영역, domain 추천드리고 이 field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area랑 비슷하게 쓰죠. 원어민들이. 그런데 군사 쪽에는 이게 야전이라는 특수한 의미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위에서 제도적이라고 이제 했죠. 이게 민간 쪽에서 financial institution 같은 거 하면 민간 쪽의 기관이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게 공공기관 쪽은 이걸 안 쓰고 기본적으로 에이전시를 쓰기 때문에 이게 그 기관이 아니겠구나. 그렇게 유추도 가능한데요. 그래서 뭐 정치라든가 그럴 때 Roman institutions 그러면 로마의 제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참고로 밑에 operational 작전 그 목적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제도적이냐 이 육군이 그런 의미에서 operational, institutional 이런 문구도 있는데 한번 유심히 봐두시면 좋고요. 자, 추가적으로 뭐 방금 다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군사 어떤 연구소 관련 연구소에서 이렇게 내놓기도 해주실 실제로 제도적 방안, institutional 제도적 지난 30년에 걸쳐 저희 공군은 점진적으로 점점 더
단편화가 되었는데, 라면서 공군성, 공군 참모총장인 에린 그 장군께서 말씀하시면서, 이렇게 점차 산만해진 것은 그 각기 다른 전략 환경의 맥락 속에서 내려진 결심 때문이었습니다. 라고 덧붙였습니다. 자, 이 프래그멘티드는 그냥 조각조각 나 있는 분열이라고 이제 쓰기도 하는데 정치 느낌이 많이 들죠. 분열이라고 하면 divided 그런 느낌으로. 그래서 여기서는 조직에 그냥 어,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지 못하고 그런다는 의미에서 정치 느낌을 좀 뺀 단편적인 이런 해석도 하죠. 그 프래그멘티드가 그렇게 선택을 해봤고요. 자, 디퓨전은 이제 좋은 의미로 좀 잘 유심 받으시면 좋은 단어가 밑에 보시면 diffusion of product 이렇게 해서 신제품이죠. 신제품을 시장에 보급할 때 널리 퍼뜨리는 그런 의미에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쓰도록 퍼뜨린다는 의미에서 보급이라고 씁니다. 보급, diffusion. 그런 의미인데 이제 여기서는 나쁜 거죠. 그 전체적 프래그멘티드와 같이 엮여서 가는 네거티브한 맥락이기 때문에 그냥 보급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, 마찬가지로 통합되지 못하고 한 군데에 뭉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점점점 어, 향수 같은 거 뿌릴 때 참 쓰는 말이죠. 이 디퓨전이라는 게 그 널리 퍼지게 한다는 그렇게 해서 중앙 집권적 그런 식이 아니라 점점점 퍼지면서 산만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. 디퓨전 이렇게 해주셨고요. 디시전은 그냥 결정인데 사실 결정인데, 이게 그 군사에서 쓰면 결심이라는 말을 씁니다. 작전 같은 거, 그 공격 같은 거, decide를 한다 그럴 때, 그래서 결심, 이렇게 해주셔서, decision cycle, 그러면 결심 주기, 이런 식으로 쓰이니까, 염두에 두시고요. 음, 어느 정도 심도 있게, 그래서 성찰을 한 바, 분명해진 점은, 이러한 도전적인 전략 환경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공군은 반드시 전력 구조를 달성해야만 하는데 이는 좀 더 잘 정렬 되어 있고 또 분명하게 이해를 받으며 기민성을 충분히 갖춰서 이 급속한 변화 속도를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 자, 여기서 페이스가 이제 묘사로 쓸 때, 자동차가 시속 몇 마일로 간다, 이런 의미의 이제 속도가 아닐 때, 묘사로 쓸 때 이제 쓰는 속도예요. 작전 속도 같은 거 할 때 쓰는 말인데, 이거랑 똑같이 쓰이는 게 템포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. 그, 미군이. 그래서 템포, 페이스, 그렇게 하고 스피드라는 말도 있죠. 스피드라는 말은 벨라시티라고 해가지고 벨라시티라고 해서 스피드는 속력, 벨라시티는 속도라고 해서 자동차 같은 걸 얼마나 빨리 가느냐 단순 빠르기만을 재는 게 속력이라고 그러죠. 플러스 얼마나 위치를 옮겼느냐 그 개념이 합쳐진 위상 변화라고 하는 게 합쳐진 벨라시티 속도라는 것과 이런 묘사적인 속도 페이스 템포하고 또 구분해 주시죠. 자, 여기서 이제 이러한 현재 주요 사령부 구조는 미 공군이 어, 미 공군의 조직, 훈련 및 장비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를 보여 왔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전력 제공 방법 면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. 자, 이 메이저 커맨드가 이제 아까 주요 사령부라고 했잖아요. 메스캄이라고 이제 줄여서 한다고.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주요 사령부가 되겠는데 이 커맨드는 꼭 사령부가 아니라 그냥 단순 지휘라는 의미도 되죠. 그래서 커맨드 앤 컨트롤 이렇게 하면 지휘 통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커맨드가 나올 때 적어도 지휘냐 그다음에 사령부냐 요거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헷갈리지 않게 이제 지휘부라는 걸 확실히 쓰려면 커맨드 팀 이렇게 쓰는 옵션이 있습니다. 커맨드 팀.
자, 이 그 variance는 얼마나 그 중앙 기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그 차이를 나타내는 그 variance라고 해서 표준 편차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. 편차, variance 이렇게 같이 봐주시고요. 자, 이 몇몇 주요 사령부의 경우에는 그 전력 개발 그 책임을 맡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공군 물자사령부가 있고 또 일부는 구성군 그 공군 구성군으로서 통합전투사령부에 전력을 제공하는 그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고 또 일부 그 주요 사령부의 경우에는 둘 다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, 똑같은 주요 사령부라도 이런저런 역할 그 범위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. 음, 머티리얼이 이게 기본적으로 군수물자, 군수품인데 이걸 군수사령부라고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. 군수사령부는 따로 있어요. 로지스틱스 커맨드라고. 그래서 이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. 물자사령부라고요. 일반적으로 물자라 그러면 서플라이즈가 대명사인데 이건 명사로는 일반적으로 군수물 내지는 군수품 내지는 군수물자이지만 이렇게 물자사령부 정해버렸습니다. 자, 이 밑에 이제 force presentation이라고 해서 이 기본적으로 force가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어, 기본 해석이 군에서 많이 쓰는 게 전력이에요, 전력. 그래서 그걸 진짜로 제공한다는 전력 제공의 의미인데 음, 살펴보시고요. 아까 군수사 얘기 드렸죠? Logistics Command 반드시 구분해 주시면서 자, 이 몇몇 그 공군 구성군 사령부는 또 서수 공군이기도 한데 이들은 주요 사령부를 통해서 보고를 하며 한편 다른 공군 구성군 사령부는 그 자체적으로 주요 사령부이기도 합니다. 이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서 그 공군을 나타내는 서수 공군이라고 하는데 그 이쪽에 한반도 쪽에 와 있는 게 미군 공군의 Seventh Air Force라고 제7공군 좀 들어보셨죠?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번호가 붙은 서수공군, 제7공군 같은 것들이 주요 사령부, 통합사령부라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, 백업해주는 역할을 해요.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오늘은 공군의 리얼라이먼트, 즉 개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